I'm not looking for war. And if there is, it'll be obliteration like you've never seen before. Here we are sitting with 150 dead people. That would have taken place probably within a half an hour, and I didn't like it. مردهای سوریه، عراق و لبنان و افغانستان و یمن و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یگر هیچ محدودیتی در حوزه عملیاتی شامل ظرفیت غنیسازی، درصد غنیسازی، میزان مواد غنیسازی شده و تحقیق و توسعه مواجه نیست. 예, 먼저 방금 전 출연자 소개는 정성희 수정에서 신인균 대표로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탑10은 심상치 않은 중동 상황부터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보복을 한다면 신속하고 완전하며 막대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서 미국의 핵심 전력들이 이렇게 속속 중동으로 집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미국의 주력 전략 폭격기인 B-50이 6대가 인도양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만 떨어지면 곧바로 이란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I'm not looking for war. And if there is, it'll be obliteration like you've never seen before. But I'm not looking to do that. But you can't have a nuclear weapon. You want to talk good, otherwise you can have a bad economy for the next 3 years. You can't have nuclear weapons. And if you want to talk about it, good. Otherwise, you can live in a shattered economy for a long time to come. 예,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 대표님. 네. B-52 폭격기가 한두 대가 아니라 무려 6대가 왔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뭐 전면전에 대비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B-52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3대 폭격기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운용 비용이 낮고, 그리고 가장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도양의 전략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로 갔는데, 그 디에고 가르시아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군사기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B-52가 6대나 갔다. 6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전쟁 상황에 봐서도 사실 전면전 할 때 딱 첫날 6대 정도가 소요가 돼서 북한의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그런 정도 수량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6대가 갔고, 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B-1B 4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가 지금 이 이론에 10대가 있는 거예요. 전면전 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대 편대 정도가 어떤 전면전 직전의 수준이다. 그 그렇습니다. 정도 위력 수준이다. 네. 신 대표님 저하고 화면 조금 더 보실까요? 그러면 말씀처럼 조금 이곳 사우디에도 네. 폭격기가 있다는 거고 지금. 네. 그리고 이 지금 B-52 전략 폭격기 6대가 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가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란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준비가 돼 있는 기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은 전 세계 2개의 그 미 본토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전략 기지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괌의 그 앤더슨 기지, 그리고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그리고 이제 영국 그 본섬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의 전략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유럽 전장, 그리고 디에고 가르시아는 중동, 그리고 괌은 동북아시아,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그 핵전쟁을 비롯한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미국이 각각 해외에 최고의 전략기지를 갖다 배치를 해놨거든요. 예. 이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령이에요. 영국으로부터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닿지 않습니다.
아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군요. 이 그렇습니다. 공군기지가. 지금 이란의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사정거리가 긴 게 샤하브3인데 그게 사정거리가 한 2,000km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이란의 지금 현재 전력으로서는 디에고 가르시아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의 그 B1B가 4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와요. 예.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거기에 프린스 술탄이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쯤이면 그것을 오히려 디에고 가르시아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왜냐? 여기가 탄도미사일 사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략 무기들을 전부 디에고 가르시아로 옮기고 여기에서부터 전면전이든 어떤 그 대규모 폭격전이든 여기에서 출발할 것을 봅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B-52 전략 폭격기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뉴스탑10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신 대표님, 저희가 B-52 폭격기를 조금 더 자세히 지금 이란 분위기에 맞춰 설명을 해드리면 킬러 드론과 마찬가지로 이게 요인 암살과 어떤 특정 제거에 상당히 유용한 전략 자산입니까? 물론 킬러 드론처럼 직접 가서 타격하진 않지만 이 B-52 같은 경우는 그 킬러 드론이 사용했던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더 강력한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AGM-86이라고 하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최대 20발을 탑재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부로 이 AGM-86을 다 없애고 여기다가 제즘-ER이라고 하는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장착을 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즘-ER이라고 하는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20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6대니까 120발의 제즘-ER 아니겠습니까? 예. 미사일 자체가 스텔스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안 거죠. 보이죠. 예. 그래서 킬러 드론은 헬파이어 미사일 가져가서 차 한 대만 파괴시키는 건데 이 순항 미사일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죠. 그래서 건물 하나, 뭐 사무실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폭삭 내려앉힐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지금 6대 갔으니까 120발이 어디에서 날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조금 정리하자면 지금 이란의 보복에 맞서서 가장 대비가 철저한 부분, 그러니까 B-52로 가장 이란에겐 위협적인 전략 자산이 되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더 어떤 무기들이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B-52H 이 폭격기 6대가 디에고 가르시아 전개됐다는 것은 언제든지 스텔스 순항미사일 120발이 이란의 모처로 날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2개의 표적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가 맞물려서 120발이면 바로 딱 그 숫자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중해에서 훈련 중이던 이 바탄 상륙 준비단도 페르시아만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자, 이 부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소한 느낌이 있는데 바탄 상륙 준비단에 대해서 신 대표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바탄은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의 오번함인데요.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에 사세보에 와스프라고 하는 강습 상륙함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그 와스프는 45,000톤급 항공모함급 군함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갑판에 헬리콥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탄에는 F-35B 전투기 그리고 해리어 전투기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바탄은 상륙 작전을 주로 하면서 항공 지원을 하는 그런 강습 상륙함이고 예. 이 바탄 주변에 역시 항공모함 전단처럼 두세 척 이상의 이지스함들이 호위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 바탄은 지금 지중해에서 들어와 가지고 영국의 구축함 2척하고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 연합 전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여기 바탄에는 역시 또 해병대들이 수천 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병대 부분 지금 병력만에도 지금 화면 보시면 이 바탄 상륙 준비단에 있는 거의 4,000명 이상의 해병대원들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26 해병 원정대라고 하는 해병대 주력 부대의 전초부대. 그러니까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일부 전초부대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적진 해안을 어느 정도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머지 후속 부대가 대량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륙 작전을 한다면 그 전초부대 역할을 하는 게 상륙준비단인데 그 제26 상륙준비단이 이 바탄 전단에 지금 다 탑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F-35B 전투기 그리고 해리어 전투기 이런 것들도 다 탑재를 해서 지금 미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것은 상륙작전 특화보다는 항공작전 특화로 세팅을 해서 지금 내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해병대를 저기 이란에 상륙시킨다는 것보다는 이 바탄에 있는
전투기들 저거 가지고 이란을 폭격하는 이런 제한적인 항공전 세팅을 일단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기들이 이곳을 정류장 삼아서 그러니까 뜨고 전개하고 뭐 이런 부분들 여기서 하는 거군요. 일종의 항공모함입니다. 일종의 항공모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공모함 지금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이 지금 호르무즈에 입구에 있거든요. 그 항공모함은 10만 톤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바타는 4만 5천 톤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항공모함보다는 능력이 한 반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항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하나 더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지시만 내리면 이 바탄 상륙 준비단이라든지 B-52 수시간 안에 이란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탄 같은 경우 지금 그 오만 앞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오만 앞에 있으면은 항공 작전을 한다면 수시간 안에 바로 작전이 가능하고 디에고 가르시아에서도 3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아하. 따라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지금 바탄 외에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있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 일원에 프린스 술탄 기지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기지 그리고 UAE의 알 다프라 기지 해서 세 군데의 공군 기지에 F-35, F-22, F-15 스트라이크 이글 이런 식으로 대규모 항공기들이 지금 전개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좋은 나라들, 중동 국가들의 친미 국가들에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대량 증강 배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탄이나 해리 S 트루먼 이런 거 외에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투기들이 지금 여기에 전개가 되어 있는데 모든 세팅을 보면 전면전 하겠다는 것보다는 항공작전을 주로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간병기로 불리는 미국의 최고의 특수요원 레인저를 포함한 병력을 중동에 추가 배치했다는 보도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Send me. They fight for country. They fight to win. 저희가 쭉 설명했던 현재로선 최강의 전략 자산들을 지금 중동에 속속 집결시키고 있는 미국인데 또 하나 있어요. 제75 레인저인데 신 대표님, 뭐 여기 화면 그대로 만능 최정예 부대입니까? 그렇죠. 일단 미군이 여러 특수전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육군의 그린베레 그리고 해군의 뭐 네이비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육군에서 운영하는 제75 레인저 연대가 있는데 하는 임무들이 다 달라요. 평소에는 이 75 레인저 연대는 적지 중심 그러니까 적지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뭐 미사일 기지가 어디 있다, 표적이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을 무전으로 알려주면서 정밀 폭격을 유도를 하는데 더 큰 특수전 작전을 할 때, 즉 요인 암살을 하거나 요인 제거, 요인 납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75 레인저 연대는 티어 2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거기 주인공이 바로 이 레인저들이고요. 거기에 보면 델타 포스가 나오는데 그 델타 포스가 그 모가디슈의 반군 지도자를 납치하러 간 것이고 이 레인저들이 그 델타 포스를 지원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레인저 연대의 중대가 지금 이라크로 들어왔다고 한 것은 이 레인저가 자신들이 그냥 폭격 유도만 하러 갔겠냐? 아니죠. 그러면은 그 레인저가 서비스를 할 데브그루나 델타 포스도 이미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유추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요인 납치, 요인 암살 이런 것들에 대한 군사작전도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 특수부대 같이 움직일 특수부대들도 이미 이란 인근에 왔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 레인저가 지금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데브그루 그리고 후세인의 아들들인 우다이 그리고 쿠사이를 사살했던 델타 포스 이런 부대들을 서비스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레인저의 행적이 지금 노출이 됐다라고 한 것은 정말 은밀하게 움직이는 데브그루나 델타 포스도 이미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B-50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규모 폭격전도 준비를 하지만 요인 암살, 제거, 납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자, 미국의 병력이 이렇게 속속 중동으로 집결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 듯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이란을 향해 거듭 경고를 했었습니다. 정상 궤도를 벗어나면 피바람이 불 수 있다고 말입니다. Here we are sitting with 150 dead people that would have taken place probably within a half an hour, and I didn't like it. 글쎄요. 이란 또한 피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고 완전함에 막대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란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 맞서고 있는지 다음 주제 이란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